위한 청대를 매게 된 최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분이 50분 됐었는데 그중에 한 20분은 오늘 행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꼭 참여한다는 분이 계셨고 오늘 한 5분 정도는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같이 얼굴 익히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회원 위주로 지금 31인승이 버스 좋죠? 버스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좀 즐겁게 힐링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경과 보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의 3종들도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게 그냥 돌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해설사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니까 그 석불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정말 좀 해설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전에 제가 4, 5년 전에 그 문화원에서 충남학인가 그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기 지금 정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령 정시에 대해 서산 정시에 대해서 쭉 유래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산 정시가 원래 시조가 정인경인가인데 남송에 살던 정신부라는 사람이 그 주작 옛날 송나라의 주작 유교를 많이 퍼졌을 때인데 송나라가 망할 때 배 타고 넘어와가지고 간월도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주작이나 성리학의 우리나라의 태동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주작은 안양이 우리나라에 처음 그 국민왕 때인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충남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간월도에서 처음 서산 정씨가 와서 후학들을 가르쳐가지고 논산이나 이쪽으로 서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다른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월도를 가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예전과 다른 또 다른 간월도가 보이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문화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숨은 스토리를 찾아다니면은 정말 좋겠다. 유익하고 또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생각에서 한 4,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이제는 하나씩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4월 달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계시지만은 일반 산악회와 좀 다르게 좀 힘들게 걷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조금씩 걷는 것도 넣고 숨은 이야기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그 문화탐방단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름도 없지요. 이름도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제가 적어봤었는데 드림 앤 투어, 드림 피크닉, 꿈을 찾는 소풍, 생각하는 소풍 가는 날, 문화탐방 화려한 외출, 히스토리 이런 많이 나왔는데 아직 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같이 달리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고 일단은 카페는 제가 만들어놨어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에는 카페나 또 내용을 계속적으로 저장하려면은 카페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카페 이름을 제가 일단은 문화소풍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은 문화소풍을 치면 이제 우리 그 카페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다니는 내용이라든가 사진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하여튼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한 자리니까 임원진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총대를 뵀으니까 회장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회장님인 최상인 부회장님.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한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출발이라 미진한 것도 많고 좀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질책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그걸 다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좋은 힐링도 하고 여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가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즐거울 수 있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맡게 된 이승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심부름 많이 잘할 테니까 많이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국장은 너무 거창하고 총무를 맡게 된 김재숙입니다. 회장님의 권유로 하게 됐는데 부족하지만 심부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탐방이라 되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아까 한 번씩 뵈면서 너무 인상들도 좋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숙입니다. 사실 그 감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거든요. 네, 일단은 직책은 줬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뵙게 된 유수필입니다. 최일수 회장님하고 전부터 우리 산에 어떤 힘들게 산 다니는 것도 좋고 운동도 좋지만은 나이도 이제 먹어가면서 과거의 어떤 선인들이 남겼던 발자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우리한테 거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그 문화탐방 쪽으로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조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뭐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경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모임 또 선전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서산에서 이런 걸 원하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좀 작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또 외국도 갔고 시안 가서 뭐 저희 진수학능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좀 넓게 시야를 넓혀서 커가는 우리 서산의 소중한 단체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대산 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혼자라 자매님들이 저희 같아 이렇게 좋은 분들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맘에 사는 신건섭입니다. 우선 머리가 너무 하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뵈서 한 번은 이렇게 보시니까 관장님 계시니까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공관자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추천한 분 중에 김완수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변천을 시작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문위원님을 5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 문화탐방단을 재밌고 유익하고 정말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찾아서 떠나는 문화탐방단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어디부터 이렇게 우리 잡사지로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가. 어떤 그 문화재 있는 데만 찾아다니면은 이게 너무 또 학술적이고 또 지루하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킹도 하면서 볼거리도 보면서 이렇게 문화도 어떤 숨결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부여하고 공주하고 두 군데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 부여만 해도 다 못 가려라고요. 그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서산에서 황금산 들렸다가 마해삼천문 들렸다가 뭐 저기 간호랑 간다. 그럼 하루가 다 잡잖아요. 근데 서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반도 못 본 거거든요. 부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하나의 어떤 그 시군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부여다, 다음 달은 충북이나 아니면 한 군을, 시를 혹은 전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나름대로 좀 공부도 하고 그쪽에 해설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게 아무튼 먹거리도 찾아서 이렇게 해보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부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여 그러면은 백제의 수도 사비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로 마지막으로 660년에 아무튼 부여가 막을 내립니다. 원래 그 부여는 세 군데 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성 시대, 그래서 서울입니다. 한성, 서울. 오일의성, 공천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성 시대가 있었고, 한성 시대에서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장책을 하면서 한성에서 쫓겨가지고 공주로 오게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니까. 공주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쪽은 그 세력의 큰 귀족들이 많았고 또 저기 지형적으로 좀 좁고 그래가지고 더 넓은 데로 가자 이래서 아무튼 그 부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백제다 그러면은 공주, 부여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백제의 수도 한성은 500년이었습니다. 500년. 그리고 공주는 고작 60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린 부여보다는 공주를 좀 더 쳐주거든요. 근데 부여가 120년입니다. 공주보다 60년 더 사비시대를 유지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가는 이 부여 110년 동안 백제 수도였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부여 사비시대 그러면은 마지막 왕 의자왕을 볼 겁니다. 오늘 부소산성을 가는 것도 거의 의자왕과 관련된 어떤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고 결국에는 삼천궁녀 낙화암 그러는데 많은 궁녀들이 낙화암에 떨어졌고 이 의자왕은 나담연합군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부여에서 마지막을 보낸 게 아니라 웅진 공주로 다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견디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이 의자왕은 당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당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급사를 해서 죽었다 해서 이 당나라에 지금도 현재 묘가 있습니다. 우리 백제 역사는 우리가 삼국의 역사 중에서도 철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월등히 뛰어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싸웠으면 백제는 결코 빌리지 않은 국가였었는데 실상은 당나라와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해가지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여 사비 그러면은 계백장군 잘 아시잖아요, 그죠? 황산벌 전투. 도저히 계백장군은 김유신을 막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자기는 전쟁터로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사실 오늘 황산벌까지 어떻게 트래킹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백제 숲길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가셔서 여기가 120년 동안 백제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찬란했었고 아무튼 상당히 좋았었는데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 멸망하게 된 그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모두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제라는 단어도 나라 이 군명도 이 부여에서는 백제라는 이름을 안 쓰고 남부여라는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백제 시작은 10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10가구가 이동해서 나라를 세웠다. 10제.
그러다가 100가구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다. 백제. 그러다가 부여로 가가지고 청왕 때인데 부여로 가가지고 옛날에 원래 그 철기시대 때 있었던 불국동 마진봉이라고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저 고구려 위에 있던 부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쪽의 후손이다. 그래서 남쪽으로 부여가서 부여에서는 남부여라는 명칭을 썼고 현재 이름도 그래서 그 위에 그 만주벌판 위에 있던 부여 명칭을 따가지고 현재까지 부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참 그 백제였던 문화가 많이 묻어나 있는 곳이고 이 백제는 또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은 이 백제 문화와 연관됐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 탑을 보면은 신라탑 같은 경우는 대개가 3층 탑이에요. 그래서 다보탑, 석가탑 다 3층 탑들인데 백제의 탑들은 대개가 5층 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로 지정되어 있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아주 유명한 탑인데 이 나당겨놨던 소정방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아주 치욕스러운 건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지금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탑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구려의 탑은 전부 다 나무로 만든 목탑이었거든요.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백제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하사에 따르는 이따가도 저기 박물관을 어디를 들리면 볼 수 있는데 그 가지가 7개 달린 칼이 있습니다. 이걸 일명 칠지도라고 하는데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외왕에게 일본 왕에게 선물로 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제시대 때부터 일본에게 칼을 하사하는 우리가 상위에 있었던 국가인데 일본 놈들은 그렇게 보질 않고 근초고왕이 이 칼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관의 어떤 사용도구도 있는데 이따도 그 칠지도라는 칼 유명한 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인사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 탐방 문화가 잘 돼가지고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을 좀 책자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우리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무슨 뭐뭐 학술적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안 된다. 또 어떤 흥미를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무튼 그 숨결을 배워서 아무튼 몸으로 체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이고요. 신 교수님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순이라고 하고요. 역사에 대해서 찾아가는데 다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역사를 배우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0년 전인 서령고등학교 유수필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로 반갑고요. 좋은 힐링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성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추천해서 왔는데 일단 반갑고요. 즐겁고 뭐 하나라도 배워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화전 김진태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좋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 산책이고 문화해설사가 따라 붙으면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은 그 답사할 때는 최고 오른쪽 일곱 쪽으로 해서 길게 돌아봤어요. 길게 돌았더니 좀 피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 있는 낙화암으로 해서 고란사로 해서 선착장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걸어갈게요. 부여구 문화관광 해설사고요. 오늘 여주체 하시는 분이 아유 열심히 막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수고로 제가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진짜 성의도 좋고 진짜 그렇게 하실 때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아유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 표정도 다 밝고, 예, 저기 부서단지 들어가면은 다 그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오신 게. 그래서 여기 부여 같은 경우에는 공주, 익산, 부여 이 세 곳이 함께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이에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소산성,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부소산성 관분 유적이라고 우리가 지금 매표했잖아요. 요 앞에가 백제 왕궁터라고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발굴하는 거 보셨죠? 예, 거기에 같이 이제 됐고, 그다음 나성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이렇게 네 군데가 유네스코에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요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햇볕 띠고 하니까 일단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부소산 이름이에요. 소나무란 뜻으로 해서 푸소하다 이렇게 부소산이 됐대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바퀴 돌 거예요. 돌지는 않아요, 참. 돌지는 않고 뭐 이쪽으로 가면 빠르긴 한데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답사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온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곳은 낙하암이에요. 낙하암에 가서 우리가 고란사 한번 마시면 3년씩 젊어진다는 약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하나도 안 마셔도 돼요. 너무 예쁘고 젊고 하셔서. 예. 그래서 그렇지만 가서 고란사까지 가서 약수 한 잔씩 마시고 내려가서 황포도배 타고 구들의 나루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타고 오신 그 버스가 구들의 나루터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나 다리 아픈데 다시 내려가고 싶어 이러면은 안 돼요.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 다 갈 수 있어요. 유치원생들도 다 가거든요.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요 안내판에서 우리가 요걸 보고 가면 훨씬 부여를 이해하기 좋거든요. 제가 가는 곳은 이제 낙하이라고 써있는 네, 이쪽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키 크신 선생님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예, 너무 잘생기셔서 미남이셔서 뭐 해야 됩니까? 예, 잠깐만 네, 잠깐만 제가 이 선생님을 보면서
부여요. 우리가 부여 왔으니까 우리가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데도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여를 한눈에 이 선생님만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도 이 선생님한테 와 부여면 다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네, 너무 잘생기셨죠? 네. 이 부여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왕궁터 발굴을 한다는데 거기가 이 선생님 말하면 턱 주변쯤 돼요. 이 정도가 네, 턱 주변인데 이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산이 부소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소산. 그 부소산이 이 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에 제일 꼭대기가 낙함이 있는 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왕궁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왼쪽 팔을 이렇게 여기다 나성을 쌌어요. 인위적으로. 신라하고 백제는 멸망되는 날까지 조금 이렇게 왼수였잖아요. 멸망되는 날까지 싸운 거예요. 그 신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성을 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인정해서 지금도 아까 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그랬잖아요. 예. 선생님들 차 오니까 앞으로 조금 와주실래요? 예. 그렇게 해서 나성을 싸서 지금 잘 복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팔도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요 이제 안내판에도 있듯이 백마강이에요. 백마강. 예, 근데 백마강이라고 우리가 시험 볼 때 한국사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백마강 부여를 흐르는 강 무슨 강 뭐 백마강 이렇게 쓰면 오답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금강 이렇게 써야 돼요. 예, 금강을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부여를 흐르는 그 강 요 16km만을 백마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금강은 401km예요. 저기 총 길이가. 근데 우리 부여는 16km. 요 지역을 흐르는 것만 백마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놀릴라는지 어떤 사람이 노래방 가서 401번 했더니 꿈꾸는 백마강 나왔대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잃어버렸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기 백마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따 가실지 모르지만 여기 정 가운데 정림사지라는 사찰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보 952 정림사지 석탑만 있는 거예요. 사찰은 없고 건물은 없고 거기 그 탑만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사나 뭐 이런 표지 모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에요. 석탑. 네, 그래서 석탑이 하나 있고 한 번 해체가 안 됐어요. 그거는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네, 아우 센스쟁이. 예, 그래서 여기 탑이 있고 이 궁에서 이쪽에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큰 연못을 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궁의 남쪽에 있다서 궁남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궁남지는 지금 연꽃축제 하려고 7월달이 제일 이쁘거든요. 그걸 한참 지금 준비고 막 올라오고 뭐 수련 같은 건 또 피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림사지, 궁남지, 부소산, 낙함, 여기는 나성, 여기 백마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죠. 우리 선생님이 너무 팔 아프실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네, 고생. 너무 멋진 모델 분이시라 끝까지 이러고 계셨네요. 어떤 사람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 봤듯이 여기 이제 나성, 백마강, 여기가 이렇게 부소산 해서 여기 예, 낙함까지 갈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힘드니까 또 아니 잠깐 선생님들이 서산에서 오셨죠. 서산 마일 삼전불 너무 제가 사랑하는 건데 그 서산 마일 삼전불도 우리 부여 부시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여기가 백제 때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산 그 마일 삼전불이 임금님이 계신 이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예, 그렇게 이 생각 방향은 동쪽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가 아시잖아요. 서산 마일 삼전불은 당나라하고 교역을 하러 갈 때에 그때는 지금은 길이 좋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육지는 못 가잖아요. 고구려가 길을 안 비켜주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있으면 고구려가 안 비켜주니까 천상 바닷길로 가야 되잖아요. 당나라를 가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거기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죠. 내가 당나라까지 갔다 올 때까지 나를 잘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던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갔다는 포고에 따라서 당진, 지금 당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서산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백제, 완전히 백제 미소라 그러잖아요. 백제인이에요, 얼굴이. 근데 여기는 백제인, 그분 닮은 분은 없니? 예, 그래서 그 서산마을 섬전불도 사실은 우리 부여의 초대 박물관장이셨던 홍사준 박물관장이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막 발견해서 다닐 때에 거기 서산에 계시는 어느 나무 하시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 사람이 아저씨 왜 우리 동네에 왜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유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 위에 가면은 남자가 마누라 둘 데리고 서 있는 그림 있다고. 그 힌트를 가지고 가서 막 파보니까 이만큼은 흙에 덮였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해다 보니까 마을 섬전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백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서산 그 마을 섬전불하고 부여는 참 이렇게 연관되어 가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탐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뭐 연도까지 다 날라오고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쓴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부여가 일제 강점기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저기 삼청 살아가는 저기 가긴 갈 건데 저기에다가 대사를 짓고 있었어요. 관패 대사라고 신사, 일본 대사, 중사, 소사 중에서 제일 큰 대사를 짓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막 이 동아시아를 다 자기네가 다 점령한다는 그런 신을 모시는 그 신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한 80%까지는 졌다가 해방이 되면서 못 졌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또 일본 건 다 막 싫어하잖아요. 다 막 때려 부시고 여기다 이제 그 함충사를 진 거예요. 근데 그곳을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아마. 와보세요. 여기 지금 구멍이 하나 있잖아, 보이잖아요. 구멍이 저기 하수구, 지금으로 말하면 하수구 구멍 같으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이제 이렇게 더 밑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이 내요. 근데 전 안 들어가 봤지만 옛날에 여기 사시던 분들은 요 앞에 옛날에 여기 관광객들이 부여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서로 요리집 같은 것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얼음을 갖다가 여기다 저장하고 그때만 냉장고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막 그래서 석빙고로 막 쓰고 있대요.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여기 일본 아까 제가 신사 짓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사 그 제일 큰 관패 대사라고 해요. 신사 중에서도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짓고 있을 때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동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 자기네 관패 대사에 거기는 일본 한국 사람들은 똑바로 이렇게 가지 못하게끔 의도적으로 똑바로 치지는 못하고 약간 숙여야 들어간 정도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저것을 막 어떤 사람 막 근데 한때 또 막 묻어놨었어요. 근데 또 한때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이걸 파놨거든요. 그리고 하시고도 아니고 그러한 슬픈 네, 통로가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탐방 오셨다니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관광객은 그냥 바로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가 저쪽에 하나하고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튼튼하게 다 만들었던 거예요. 이쪽은 뭐 이런 거는 일본은 튼튼하게 하더라. 여기도 있는 거고.
안에 계신 모신 분의 제사입니다. 근데 그게 제사 언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여에서는 제 키문화대로 해요. 모를 때 여기서 제를 지내요. 삼층제를 그때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쪽 독립저축해서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서쪽으로 향해져 있는 문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이런데도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그런데요. 알고 계시고 우리가 딱 근데 또 알고 하는 거고 안 하는 거 틀려요. 예. 진짜 일로 줘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가운데가 위에는 가늘고 그리고 밑에가 굵어요. 요거를 백제에서 배을리 기둥이라고 해요. 강력이 안 맞죠? 네. 삼성이신 분이 두 분은 무관이고 한 분은 무관이라 그거를 생각하셔서 쓰셨다고 해요. 네, 삼층파. 그래서 한 분은 계백장군 무관, 두 분은 성충, 흥수 이렇게 세 분을 모신 거예요. 우리 저 계백장군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계백장군. 네. 이 우측에다고 계급은 그것이 낮은 건 아니에요. 조선 때는 영의정, 자의정, 의정 했지만 이때 백제 때는 그런 건 상관없고 이때는 뭐 사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보고서는 표준 저쪽에 계신 분들 더우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표준 영정을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을 계백장군은 다 아시죠? 계백장군 황산벌 전투에서 우천별세대 그래서 그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순서는 없이 그냥 그렇게 뭐 공이 많고 뭐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저기 계백장군 이렇게 저기 설치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백장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가운데 계신 분이 흥수예요. 그리고 저쪽 계신 분이 성충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성충이라고 하신 분은 백제 말기 의자왕 때에 임금님이 의자왕이 선생님이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요. 무슨 뭐 나라의 정산을 보지는 않고 삼천 국녀하고 술만 마시다가 낙하서 떨어져 죽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당나라에 끌려가서 죽었거든요. 소정방이 여기서 백제 항복을 다 받고 갈 때에 12,800명을 끌고 왔어요. 그때에 의자왕 뭐 왕등 귀족 일반 백성 뭐 해서 많이 이렇게 끌고 갔는데 그때에 의자왕은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항해를 배로 가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나라를 이렇게 그때에 이렇게 멸망되니까 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병을 얻어가지고 그 해를 넘기지 못했다고 그런 기록은 돼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낙양에 가서 저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말기 때에 성충이라신 분이 이렇게 조금 이제 지략가야 한다 봐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백제가 조금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래서 간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머지않아 큰 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백제를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팔쪽 귀족들의 이 왕이 있지만은 대성팔쪽에서 그 시드 가족 저기 거기 그 사람들이 귀족들이 정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지금의 자기가 뭐 사씨 뭐 저기 백씨 했잖아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뭐 평화롭고 그리고 백제가 그렇게 저기 약한 백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자왕도 안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래서 전부 다 아유 헛소리 하나보다 이랬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성충을 옥에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자꾸 바른 말도 자꾸만 하면서 있기 싫잖아요.
예, 나 이쁜데 자꾸 이쁘다 그래. 이거 많은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목에 갖다 놓고서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진짜 나당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서야 놀래서 의정왕이 그때 또 흥수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간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흥수도 이제 고마시현이라는 곳으로 기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백제가 이렇게 위태롭다. 어떻게 방안이 없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5년 전에 성충이 죽으면서 한 말하고 똑같이 얘기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다는 기벌포를 막고 또 육지는 탄현을 막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왕이 그때서야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간신히 오고 진짜 충신은 이 사람들이구나. 그걸 굉장히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계백장군은 항산벌 전투에서 전사하고 항상 계백장군은 그 항산벌 전투 나갈 때 이길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중간부적으로 뭐 5,00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막 갑옷을 자기 옷을 막 꼬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계백장군이 거기서 전사하면서 근데 계백장군이 그냥 맥없이 한 번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거기 신라의 화랑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화랑이 한번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투구를 벗겨보니까 너무 어린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너같이 너무 죽긴 아까우니까 다시 네 나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화랑은 인정 못해. 한번 뒤로 물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또 화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을 쳐서 타고 온 말꼬리에다가 목을 달아서 보낸 거예요. 신라의 진영으로. 그랬더니 신라 사람들이 나의 동료가 지금 이렇게 저게 원수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막 사기가 막 충전해서 멀리 쳐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지막 5번을 싸웠는데 4번은 계백장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한 번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이 황산벌 여기서 한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황산벌에서 이제 오면서 여기가 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비로 오고 당나라는 또 기벌포에서 또 일루로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660년에 멸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에 백제의 충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 목숨을 내 목숨까지 내가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3분의 충신이다. 그래서 3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관팔대사 일본 신사가 짓고 있던 자리를 허물고 여기다가 사당을 짓고 해마다 이제 이 3분을 기리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오래 서기 짧죠? 나 계백장군이 부사불체 개두식의 조선들 기회에 여기가 다막 돌을 만든 거거든요. 다이너마이트로 여기 폭탄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장소가 여기. 여기 막 하늘 바깥에 아까 더웠잖아요. 근데 여기 온도 한 그래도 좀 내려간 거 느끼죠? 네. 여기 이렇게 좋아요. 근데 절로 쭉 가도 되지만 제가 이제 절로 한번 다 느끼시면 좋겠지만 선생님들은 답사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관광객들이 가는 코스 말고 부서 산성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동문, 서문, 남문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남문은 남쪽에 있는 게 정문이잖아요. 그 남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글로 안 가고 요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요거는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에 그 실사단들이 올 때 산성을 가장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산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로 가는데 거의 다 그냥 쭉 일로 가죠.
근데 그래도 괜찮겠죠? 예, 우리는 그래도 산성의 남문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할게요. 요것이 무슨 산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신 거는 턱턱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은 얘기를 안 들으면 저기 올라가서 아이 부서산성 보러 왔는데 부서산성 없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것이 토성이야. 이게 뭐 저기 물론 저기 벽돌도 나중에 이렇게 뭐 저기 싸게 했지만 오늘은 토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제 때 썼으니까 이게 아마 동성왕 때부터 썼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 1500년 전에 만든 이 산성 기술이 백제에 엄청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된 거예요. 근데 이 백제는 중국에서 좋은 문화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 해상 왕국이라잖아. 이 바닷길로 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가만히 갖고 있었지 않았어요. 거기다 더 빠르게 더 발전시켜서 또 전수해줬어요. 어느 나라? 일본, 가야 이런 데다 전수해준 거예요. 그것이 인정, 사람과 사람을 걸쳐가면서 좋은 문화를 전수해준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예요. 그러서 어쩌다가 저기 백제 때의 무덤을 발굴하면 수입된 거, 당나라, 양나라, 뭐 이런 도자기, 뭐 이런 것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교류가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발굴조사 해보니까 그 쌓는 방법이 요것이 이제 전문 그 쌓는 기술은 판축 기법이라고 해요. 판축 기법이라는 것은 사실 또 좀 되게 성질이 다른 흙을 막 다져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거기다 이제 부엽도 들어가죠. 막 나뭇가지도 들고 뭐 이런. 그래서 저걸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돌보다도 더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역을 이렇게 발굴해본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나무 뿌리가 거기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만큼 백제인들이 산성을 잘 싼 거죠. 다른 신라 고구려보다도 이 백제가 산성을 많이 샀어요. 그만큼 이제 전쟁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성도 싸고 뭐 일성도 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술이 다 여기 나오고. 그래서 요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나를 봤더니 무덤을 갖다가 그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무덤이 우리나라에서 이 삼국시대의 무덤 중에 어느 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밝혀진 거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추장이잖아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은 도굴이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무덤 같지도 않은 데서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공주의 뭐 1호분부터 쭉 뭐 6호분 밑에까지 있었을 때에 조금 이제 높은 사람 또 조금 낮은 둘이 거기 가서 막 발굴을 하는 거예요. 발굴이라기보다 도굴에 가깝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금 직급이 얕은 사람이 그 무령왕릉 이것도 무덤 아니야? 이것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 높으신 분이 그건 무덤 아니야. 여기 붙어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71년도에 우연히 배수로 공사하다가 발견돼서 문영왕이라는 이름까지 들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마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기 문영왕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중국계 좋은 양나라 그런 도자기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그 무덤이 불시 돌강 무덤이거든요. 경주에 가보셨잖아요? 엄청 크죠 무덤이. 그거는 그냥 누구나 우리도 다 이제 만들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시장 정도면 돌 넣고 흙 넣고 돈 넣고 막 그냥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울꾼들이 뭐 이렇게 팔 수가 없어. 너무 크고 어디가 입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이제 신라의 무덤들은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해보면 고스란히 다 나오죠. 유물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도굴꾼들이 와서 보면은 딱 이게 이제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에 이제 정도 놓고 유물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땅 쳐보면 입구를 하는 거예요. 무덤 입구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백제의 무덤은 고물이 다 돼가지고 유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백제 저기 부엽 국립박물 가면 칸켠에 이만큼, 그것도 뭐 소나 관 썩은 저기 그런 조각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훨씬 백제가 우수한 기술로다가 이 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 도울꾼들한테는 백제가 조금 그 무덤 양식 때문에 그런 도울꾼들한테 좋은 걸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좀 되긴 했지만 훨씬 기술은 백제가 발전됐다는 거. 산성도 잘 싸고 탑도 잘 만들고 무덤도 잘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다 연결돼서 산성 잘 쌌죠? 무덤 잘 만들고 그 기술을 그대로 탑에다 갖다가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탑이 1500년에 만들었지만 지금도 한 번도 해체가 되지 않은 우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정림사지 탑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다 이렇게 돼서 다 왔다는 거. 네. 그래서 아까 저기 모델하신 분 있잖아요. 모델하신 분 왼쪽 팔 이쪽에 나성이라 했잖아요. 그 나성 바깥에가 무덤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왕족 무덤뿐이 아니라 귀족 일반 뭐 이렇게 많은 무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백제 때는 이 나성을 중심으로 나성 안쪽에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쪽에만 사람이 살아있는 공간이고 나성 바깥에는 죽은 사람들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사비시대 때는. 그래서 지금도 22세기에 살지만 그쪽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산다. 그리고 나성 이쪽에만 도성 안쪽만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아까 나성 그걸 쌌는데 또 산성이 되잖아요. 그 나성은 바깥에서 외성이에요. 나성은. 그리고 요거는 부서 산성은 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니까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 사비시대 때는 이렇게 못 들어왔어요. 일반인들은. 여기에 누구만 들어왔냐면 왕족, 귀족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자면 후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부서산이. 그런데 이제 비상시에는 남문 다 열어가지고 막 일로 피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난을 해서 막 올라가다 보면 우리도 이제 이거 낙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피난을 거기까지 가.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이따 가보면 아시겠지만 앞엔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잡혀서 당나라에 포로로 되느니 차라리 여기서 백제하고 내 살아가는 조국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궁녀들만 떨어져 죽었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삼국사기 기록에 하면 타삼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걔는 궁녀도 떨어졌고 일반 백성도 귀족도 뭐 왕족 많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련 스님이 상공유사 쓰면서 거기다가 몇 명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 얘기를 안 썼어요. 몇 명이 더 이제 죽은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떨어져 죽어서 타삼이라 부른다 이 얘기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 이렇게 여행하듯이 그때도 문인들이 막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잖아요. 기행문을. 그럴 때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아, 막 어린 그런 궁녀들이 떨어져 죽었대. 뭐 이러니까 그거를 글을 쓸 때에 아, 멋지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아름답게 이제 미사역을 들어가는 게 원래 글이 또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그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3000이라는 숫자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3000이라는 것은 많다. 뭐 해야 될 수 없이 이제 뭐 몇몇 100명이지 200명이 뭐 299, 3000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잘 모르지만 그걸 표현할 때 3000이라고 해요. 삼천리 금수강서 우리 한반도 삼천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00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3000이 그 3000은 크다, 많다 이렇게 그럴 때 표현하고 싶을 때 3000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마치고 이제 어디 갈 때만 기록이 때 뭐 막 이제 어디 철새들이 지나가. 그럼 3000의 기록이 때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또 왜곡이 막 되잖아요. 원래 멸망됐으니까 백제를 왜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의 중심으로 이제 이런 기록이 이제 작성되다 보니까 김부식이 쓴 기록이 되다 보니까 백제를 일단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는 건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백제 니네가 이러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야죠.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폄하시킨 거죠. 의장도 무능하다, 뭐든 없다, 막 이렇게. 그래서 백제편은 많이 이제 줄고 그나마 있는 것도 폄하시키고 이래서 짧아요. 이 삼국사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라편은 길고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는 그만큼 그렇게 돼서 그거는 그런 이유는 너무 백제가 힘이 없고 멸망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정림사지 거기 탑에도 가본 소정박이 자기 자랑을 막 써놨거든. 탑에다. 그 탑이라는 것도 불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소원도 밀고 했던 그 탑에다가 자기가 막 했었으니까 낙서잖아. 그렇게 낙서를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수모를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지금 현대 우리도 겪지 않으려는 그런 보장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부하고 힘을 키워서 외세에 우리 스스로 대적을 해야지. 그러한 수모를 또 1500년에 막고 끝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왜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잖아요. 또 앞으로 또 있을지 몰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 우리 선생님들 같이 공부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가시면 다 보니까 리더 자식 같아요. 지역에 갔으면 지역에서도 가서 이렇게 항상 좀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게 여행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었죠? 다리 아프시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그럼 한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남문기, 정문이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가 왕궁이었으니까.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남문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발굴조사 끝나면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후대에서 또 발굴조사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다 기록을 이렇게 해서 언제 했다는 걸 하고 이렇게 다시 다 묻어요. 다 원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면은 그 백제 때에 그 남문 그것이 다 돼 있어요. 가서 또 묻어놓는구나. 모든 발굴조사는 그대로 하고 그것을 쓴 다음에 다시 다 해놔요. 왜냐면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세월이 지나면 좋은 기술보다 또 발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못 밝힌 거 그런 걸 위해서 그대로 해놔요. 그러면 이 선성길 따라 카메도 가고 선성길 따라나 백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주세요. 그것도 말씀으로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톱도 빼가지고 다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막 올리자마자 바로 끝나니까. 김영훈 수준이구나. 김영훈 씨 좋아하세요? 당연히 당신이 오해받으셨어요. 아 그래? 아 진짜 나 이렇게 진정이야? 어디서? 근데 이게 두 개잖아요. 양쪽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걔는 하나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가 이렇게 보면은 나성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저기 옛날 돌이 없어요. 얕으니까 사람들이 돌도 귀하니까 다 막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조선 시대 때 지은 객사나 뭐 정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백제 때 사찰 뭐 옥계삭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막 밑에 작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관심 있고 탐방 다니는데 길지가 않아요. 2011년 문형환등을 발굴하는 기점으로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수하고 뭐 복원하고 그랬지. 그 전에는 사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동양도 마찬가지고 다 뭐 농사 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놓은 밭을 만들어서 짓고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동양들도 처음에는 엄청 뭐 배를 띄고 놀았던 저기 왕과 왕비가 배를 띄고 거기서 이제 놀았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지금은 뭐 한 2만 평? 이 정도의 이제 지금 연못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나마 이제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서는 발굴조사 끝난 다음에 그냥 벼 있으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연꽃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도 거기 뭐 주변 사방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버드나무를 사방에다 심어놓고
그 빈 공간에는 연꽃을 심은 거죠. 그때 백제 때는 불교를 통치를 했을 때니까. 네, 그래서 분명지도 그러고 이제 여기도 그러면 백제 때 것들이 많이 없고 이제는 땅 속에서 막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백제 금동대학로 이것도 93년도에 나온 거예요. 아까 그 나성 말했잖아요. 그 가운데 사찰에 서가 있었어요. 거기도 논이었어요. 다랑이 이렇게 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차장 우리 차가 또 갑자기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다 갖고 오시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거기를 샀죠. 그 개인한테 그 다랭이 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다가 그게 나온 거거든요. 금동대학로가. 근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금동대학로는 완벽하잖아요. 뭐 녹슬고 몇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보니까 논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이 전쟁이 지면은 이긴 그 사람들이 그 나라 거를 가만 놔두지 않아. 막 우물도 막 메꾸고 막 건물 다 태우고 부여 사비 지역도 그럴 때 7일 밤낮을 돌에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 사찰이었으니까 거기도 아마 목조건물이었으니까 다 저기 그렇게 붙었나 봐요. 그럴 때에 거기에 그 이제 기록 우리가 유치해 보면은 성왕의 아들이 유덕왕이거든요. 창이거든요. 나중에 유덕왕이 되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명분에서 이제 사찰을 짓고 그거를 사용했던 거죠.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짓으면서 그 사용하던 사람이 거기다 이제 일단 막 전쟁이 날 그 앞으로 막 말들이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구나 해서 그거를 귀한 거니까 다 숨겨놨다 나중에 와서 써야지 하고 거기 공방터 거기 수에다 묻어놓고 간 거예요. 수조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불이 막 타면서 내려오면서 거기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그 무슨 사람만 알지 모르잖아. 그 사람은 지금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계속 이렇게 밀면서 논이 돼가지고 저절로 진공상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93년도에 나온 거예요. 영일루예요. 영일루고 원곡도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건물은 백제 때 건물은 아니에요. 백제 때 건물은 아니고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 그때 이제 여기 도성 바깥에 그 면관에 있는 문인데 거기가 이제 도로 나고 뭐 이러면서 그것이 막으니까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이 영이 저 뒤에 또 무슨 뭐 사냥 문제가 지금 또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더 못 읽으시겠죠? 요즘 한글도 막 어떻게 멋있게 쓰는 거 막 뭐를 뭐 행복도 이상하게 쓴 그래서 아 저런 글씨는 잘 못 쓴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사람이 글씨를 알아보게 써야 잘 쓴 글씨지 알지도 못하는 거 무슨 잘 쓰냐는데 그게 멋있는 글씨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영일루, 저기는 인민출일이에요. 네. 인민출일인데 요것은 영일루라는 것은 이제 여기 지금 나무가 이렇게 많아서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서 저쪽으로 하면 여기 동쪽이라 했잖아요. 대전 선생님들은 서산에서 다 오셨죠. 예, 대전 가면 계룡산 있잖아요. 계룡산에 가면 제일 높은 정상은 관음봉이죠. 관음봉 가기 전에 저기 연천봉이라고 있어요. 그 연천봉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이 여기서 딱 봐도 보인대요. 그래서 하루에 일과 여기 아까 뭐 누가 그랬어요. 왕족이나 귀중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를 구상했다는 곳에서 영일루. 그래서 이렇게 누각을 여기 왔다 갔다 놓은 거죠. 그 백제 건 아니지만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는 인빈칠이라 했잖아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해를 맞이하라는 그러한 뜻을 또 이렇게 무신 거고요. 무시하지 않고 또 모르니까 내가 지금 모르지만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시내를 그때 지구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나온 것이 그때의 영향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백제 이제 538년에 성왕이 쪽으로 천도했는데 성왕이 천도하기 전에 백제가 한양에서 있잖아요. 한성에 있어서 크게 백제 나누면 한성백제, 웅진, 공주, 웅진백제, 그다음에 부여, 사리백제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한성에서 이 공주로 올 때는 막 경황이 없이 온 거예요. 계로왕이 전사되면서 장수왕이 어느 날 남진 정책을 펼치잖아요. 고구려에. 저기 중국으로 갔으면 좋은데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양에 백제가 제일 먼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강을 어느 나라가 차지했냐에 따라서 강국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백제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에 백제가 이렇게 강한 백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한강을 좋은 걸 알고 아마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해서 계로왕이 전사하면서 급하게 온 곳이 공주예요. 웅진. 그래서 공주에서 와서 보니까 앞에 금강이 흐르고 뭐 이렇게 공산성 아시죠? 그쪽에 이제 가서 이제 63년간을 있었어요. 근데 63년간을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적들을 맞긴 참 좋아, 공주가. 그런데 적들만 맞기 좋다고 해서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여기 백성이 있어야 농토도 있고 그래야 농사도 짓고 하는데 거기는 너무 작아. 그래서 이쪽에 올 때 거기서 올 때는 이렇게 왔지만 다시 올 때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자. 그래서 기획을 해요. 그래서 뭐 공성왕 때부터 천천히 이쪽으로 와 가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비 지역은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한성 아까 그 나성도 사고 막 한성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여는 1500년 전에 계획도시예요. 네. 우리 세종으로 올 때도 계획해서 한참 걸렸죠. 10몇 년 걸렸잖아요. 근래에 오는 때도. 그런데 옛날에 그때 벌써 1500년 전에 백제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벌써 기획을 해서 왔고 또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신사직에서 또 이렇게 또 정비하고 그래서 부여가 이렇게 지금의 도시지만서도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가 부여를 제일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이 없잖아요. 고도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거 말고 예고자 옛날 부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건물을 못 져요. 그래서 지금 백제의 건물 보시면서도 백제의 건물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한 법이 너무 저기 부여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쪽을 다 지금 발굴을 하는 데가 다 끝나면은 완전 백제 사비 마을을 형성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오면은 개발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안 되고 이제 다음 세대 때는 아마 여기가 백제 사비마을 도시를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런 구상까지 다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여시를 제일 감상 잘 하시는 거. 저 가운데에 탑 같은 거 하나 가까이 보이죠? 예, 그것이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여행 트렌드가 조금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고, 즐기고, 먹고 뭐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 이렇게 잡사하는 거 지금 손님들 책 안 받으셨잖아요. 책 만들어가지고 와서 보고 사진 받으시 많았어요. 그전만 해도. 그럼 책들 다 펼쳐보고 야 여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해서 해설 듣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해서 레저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타크랜드인데 백마당 타크랜드.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면은 저 부여신을 더 잘 볼 수가 있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돈 뭐 1,000원인가 2,000원 내면은 전망대까지 올라가고. 네, 여기도 또 이제 누각 있잖아요. 여기 이름은 사자루예요, 사자루. 좀 이상하죠? 사자루. 사비류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자루가 어쨌든 간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찾아러 가는데 그러면 고종의 동생 의치랑 아들 이가이라는 사람이 이랬는데 나갔을 때 공무원이 잘못 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다 자두가 됐어요. 그 지역까지. 이제 총경자라는 곳에서부터 강주어디까지 16km 요 그림원인지 이렇게 송월대로 바꾸자. 송월대 훨씬 낫죠. 예. 아까 015에서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를 구성해다 했잖아요. 여기는 송월대라서 아니 이걸 뜨는 거야. 우리 회장님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 30년 젊어져가지고. 누구요? 안녕하십시오. 장난감 노래 왜 틀다 말이야. 예전에 구역이었고 지금 구역이었는데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지금 어렵다. 그래서 신성엽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쭉 지내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건축물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가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작품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서양적이라기보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동양의 어떤 철학을 많이 노비적으로 하셨던 건축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자되고 소비되었었던 어떤 그의 작품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더 선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술 마실 때 술자리에서 이야기 그렇게 잘 들어주셨다. 물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뭔가 신동엽 씨는 행동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동엽 씨 친구분들은 신동엽 시인이 서울 가서 활동을 좀 잘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작가였기 때문에 좀 더 큰 곳에 가서 조금 더 큰 뜻을 펼치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 앞에서 끄덕이고 절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같은 경우도 밤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자고 있는 본인들, 자녀들, 형제들을 그렇게 30분이고 20분 이렇게 쓰다듬고 자는 거를 지켜보시고 방으로 가셨다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의 아버지, 그 시대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초적인 성격?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좀 따뜻한 감성이 굉장히 많았었던 분이셔서 신동엽 모든 것들을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후에 우리나라 박물관의 권위자가 그럴 정도로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이 자온 양조장. 이 카페 대표인데 여러 공기나 이런 것들 너무 가사라서 제가 한번 여기 왔을 때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자원 양조장 운영 맡고 있는 우영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일단 식사는 들어가시겠어요? 네. 여기 저희 공간 이름이 자원 양조장인데 원래 여기가 양조장이었었던 공간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항아리들도 이제 막걸리 담았었던 거고, 저기 뒤에 있는 데가 이 양조장을 운영하셨던 우 사장님, 저도 참 오시겠는데 우시댁의 고택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이한당이라고 고택의 이름도 있는데 이한당이 한 100년 정도 된 한옥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 공간 먼저 오픈을 한 상황이고 주변 공간들도 이제 같이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체가 이제 여기가 교환면인데 교환면 자체가 건물이 50년이 노후화된 건물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건물들을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 부수는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서진 위기에 있는 공간들을 그냥 새롭게 이제 탄생시켜보자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간단하게 좀 재밌는 것들 얘기 드리면 여기가 이제 뒤에 보시면 기둥이 보여요. 이제 기둥이 이제 쌀 수거하던 공간입니다. 제 옆에 창고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무슨 핑크가 보여요. 저거는 뭘까요? 기름 탱크? 네, 맞습니다. 기름 탱크예요. 네. 그리고 여기 전체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한당 요 앞에랑 해가지고 우물이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터가 이제 물이 잘 나오고 물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양조장을 하셨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세간이라는 회사예요. 세간이라는 데가 여기 이제 거리 보면 여기가 이제 공예마을에서 이제 공예하시는 작가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 책방, 카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법인 운영을 하는 데고 저는 이제 이 공간에 이제 리퍼 운영을 맡아서 하고 네. 아무튼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는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책방 세간이라고 해서 서점이랑 카페랑 같이 하고 여기로 같이 하는 거예요. 카페가 좀 일반 거기는 이제 서점이랑 카페가 같이 네, 카페. 자뻑이야? 자뻑이야?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오, 수고 이겼다, 수고. 3개 다 나왔어, 3개 다 나왔어. 가위바위보! 아니, 고재기 있어, 고재기 있어. 누가 있어? 가위바위보예요? 찍는 거야? 끝났어. 어차피 사진인데.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 배역이 없거든. 만드시면 돼요. 네,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그 웃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 웃지 말자고. 나도 만난 거게. 그렇게 해야지. 알았어. 요즘은 무대야. 그 겨울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사는 그냥 한잔 술 먹고 자느냐고 그러니까 여자는 나 혼자였거든. 좀 가까이 왔으면 김치를 몰라요. 왜 김장 가까이 해? 이 사람은 안 나? 긴 1년 친명호라 여기서 행복을 줍니다. 여기 저희 관계자님 가오네? 네.
20일인데 엄마 왜 미래에서 왔어? 방법도 알려주시면 이거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됐죠?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